대동강의 기적 만들기. 북한 노동당 시장 경제할 수 있다. 2회. 북한식 주체 시장 경제 가능하다. 북한이 잘 사는 길 국가자본주의. 2편. 그럼 미국이 비핵화 문제로 북한을 결정적으로 압박해 올 때 평양 최고 지도부에게 출구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간이 커야 합니다. 그 유일한 출구는 북한을 국가자본주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지금의 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경제 발전의 필수 환경인 자본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후진국의 경제 성장에 검증된 성공 공식인 국가자본주의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법치가 전제된 시장 경제이며 이미 중국, 베트남 같은 공산당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 낯설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 싫으면 중국처럼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불러도 좋고, 개혁 개방 같은 용어가 중국 것이어서 싫으면 주체시장 경제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자본주의라는 본질을 숨기려고 비겁하게 사회주의라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단 과감하게 사회주의를 덜어내고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같은 체질 본연의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길 권합니다. 북한에서 왜 이 시점에 국가자본주의가 유일한 출구일까요? 국가자본주의 전환을 먼저 시작하고 핵무기를 주도적으로 폐기하면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 부흥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하면 국제사회가 분명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것이지만 지금처럼 폐쇄된 환경에서는 그렇게 들어온 돈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개방을 해야 하는데 체제가 흔들릴 것입니다. 체제를 지키면서도 외부 세계가 침공할 빌미를 주지 않는, 그래서 핵무기도 필요 없고 폐쇄를 고집할 이유도 없게 할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자본주의의 길입니다. 국가자본주의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것이기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확실한 변화로 인지하게 됩니다. 중국도 사실상의 국가자본주의 나라이고 미국은 자본주의 그 자체입니다. 미국 등 주류 선진국과의 이념적 적대성이 약화되고 경제체제 면에서 이제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적인 결단이 평양체제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을 없애 핵무장 포기에 대한 경제적 대가 지불과 지원의 규모도 훨씬 더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엮이고 적대성을 제거하여 침략의 개연성 자체를 없애 핵무기가 필요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북한의 현 체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중앙집권체제와 자본주의는 잘 어울립니다. 특히 후진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임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되었습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나라에서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발국들 중 이 나라들만 고속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선진 경제권에 진입했는데 모두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주도 시장경제를 밀어붙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이, 필리핀, 인도 같은 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은 초기에 더 경제적 형편이 좋았지만 지금은 뒤처졌습니다. 선택과 집중, 강력한 추진력에서 중앙집권적 체제들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자본주의는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하부 경제는 장마당 경제 사실상의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부에 남아있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도 국가주도 시장 경제에서 크게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시장과 계획의 조화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본주의는 북한 인민에게 이제 친숙한 것입니다. 장마당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위에서 아래까지 전 계층에서 비공식적 자본주의 룰이 일상의 거래와 실질적 생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공식적 자본주의를 공식화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몸에 배인 자본주의를 공식적으로 택하면 인민은 환영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고 당연했던 비사회주의라는 자본주의 행위를 하면서도 불편했던 인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차단하느라 폐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외부 세계의 정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생활 수준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따라잡을 목표가 있기에 동기와 성취감을 줍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도력과 추진력은 경제적 고속성장으로
인민에게 정당성을 얻습니다. 권력은 누가 어떻게 잡는가 보다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더 평가됩니다. 적어도 20, 30년 국가자본주의 고속성장 기간 동안은 현 권력체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빠른 경제성장의 혜택, 생활수준 향상이 굶주리고 가난했던 국민에게 자유를 일부 포기할 만큼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후 북한의 국가체제는 인민이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고속성장으로 국가 부강에 성공한 왕조는 입헌군 주제라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마음 놓고 핵무장을 포기하고 국가자본주의 길로 나아가려면 한국과 평화적 공존이라는 환경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통일이니 분단이니 굳이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질적 격차를 극복할 묘수도 없으면서 마냥 현실을 부정해봐야 북한에도 한국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통일? 분단?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느 쪽이든 적어도 수십 년 이후의 일로 보이고 북한은 당장 핵무장이 가져올 체제 존립 위험을,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주는 위협을 제거하는 현실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북한은 국가자본주의로 세계의 문을 열고 한국은 북한의 영구적 안전을 보장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협약을 주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로 받은 돈으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 20년 후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상호 보완 경제 구조를 만들고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경제 무대 확장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기후온난화로 북방의 경제 개발이 활성화되고 한국과 북한이 팀으로 북방 개발에 진출하면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건 물론이고 장차 통일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 회부터는 북한이 국가자본주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부터 단계별 과정과 핵심 과제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부디 우리 채널을 접하는 분들이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일부 그렇더라도 현실을 직시한 담대한 도전을 독려하는 충정이라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북한 인민에게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도전의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믿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